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어제 천명신 도착하고 출입할라 찰나에 어제 너무 피곤해서 일찍 잤습니다. 아이고, 여러분들이 일찍 봤던 눈으로 확인했던 사실들을 너무 늦게 봐서 그런지 저도 쇼크가 셌는데 이제 좀 정신이 좀 돌아왔습니다. 이 점은 양해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제 인터넷 주문에 완성한 메카 재소기 영상 4의 마지막 일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그렇게 추천했던 그 메카죠? 드라이어스. 예, 드라이어스를 이제 올려놓고 이제 이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긴 말하지 않고 오늘은 드라이어스부터 올려놓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라이어스를 올려놓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직도 이 드라이어스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스티커 잘못 붙인 거는 뭐 재불처리긴 했으나 예. 조립하다 보니 그 위치를 제가 헷갈렸습니다. 왜냐면 저도 1호를 다 하는 게 아니거든요. 간단하고 몇 마디 하는 거지 1호가 참말로 쓰다 보니까 복잡해서 알 길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다 외우면 좋겠지만 하루아침에 외워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마 1호를 저와 똑같이 뭐 이렇게 간단하고 몇 마디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알지 않으려나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는 여러분들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나쁜 놈이라는 건 누구보다 잘 알기에 드라이어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면 뭐 그래도 파이보다를 빼먹을 수 있겠죠. 즐겨 보셨던 분들은 대부분 다 아실 거고 보지 않은 분들은 더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중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메카를 한번 조립해서 완성해본다는 그 과정 하나 거친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오히려 결과물만 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조립하는 과정들을 자기들이 스스로 확인해보는 게 굉장히 이게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어제도 말했던 그 나폴레옹 그 사람들도 비슷합니다. 역사 속에서는 되게 역적으로 남아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반반이라 생각하지. 드라이어스 역시도 세상은 살 만큼 산이 있죠. 사람으로 치면은 그래도 50 넘고 60 넘어가는 노인 그때가 이제 인생 말년이죠. 인생 말년치기였던 이었으니까 아무래도 파이버드 같은 젊은이들한테 당하는 게 분하지 않았나. 마지막 죽을 때는 비참하게 갔지만 아마 드라이어스 역시도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나폴레옹의 말년의 모습을 봤을 때 문득 드라이어스가 마지막에 이 그레이트 파이버드하고 슈퍼가디언 썬더바론의 합동 공격으로 마지막 최후를 맞았던 그 장면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걸 보셨던 분들 마지막 회 안녕 구주 경기대라고 제목 치면은 나올 거니까 한번 봐보십시오. 역사 속 인물이지만 솔직히 저도 이제 불겠습니다만 저랑 같이 일하는 사업단의 아저씨들이 그걸 왜 보냐 그걸 하는데 그분들은 그 사람들이 이루고자 했던 목적을 몰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인트 헬레나 같은 유배지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고 간 사람이지만 어떻게 갔는지도 알려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세인트 헬레나 그 세인트 헬레나 씨들 섬을 검색해봤더니 거긴 사람이 살 곳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사람이 사는 동네지만 당시 나폴레옹이 있던 시절에는 사람이 살 수가 없는 동네였다는 얘기를 하더군요. 예. 그 허드슨로란 그 미국 그 영국 총독놈이 엄청나게 학대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자기는 황제 자리가 무서웠는데 황제가 돼보지 못했던 게 그게 밉지 않았나? 열등감과 컴플렉스 때문에 그렇게 살다 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1840년이 돼서야 이제 그 나폴레옹의 시신이 들은 관이 프랑스 파리로 생환이 됐었던 게 지금은 루브르 도서관에 지금 보관이 됐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 이유. 그래서 그분들이 그렇게 갔는데 그거를 옮긴 사람이 나폴레옹 3세. 그러니까 나폴레옹의 조카라고 하더라고요. 나폴레옹의 손자인 줄 알았더니 손자가 아닌 조카였을 줄이야. 아들은 일찍 병으로 갔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병도 있었고.
아무래도 어린 나이에 황제 자리에 올랐으니까 원치 않았나 그리고도 싶습니다. 아마 드라이어스도 만약에 자식이 있었으면 아마 저보다도 한 10살 이상 많은 형 누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뭐 너무 삼촌 보러 가져서 죄송하지만 이 얘기를 하는 건 여러분들께 교훈을 하나 남겨주고 싶습니다. 나폴레옹이 비록 황제가 돼서 독재자 행동도 많이 했지만 심지어는 워털루 전투에서 대패를 하고 라이프 전투에서 대패를 하고 마지막 그 어디냐 워털루 전투가 마지막 전투죠. 예, 그 전투 말고 한 전투가 더 있죠. 러시아 원정 모스크바 전투에서 대패하고 돌아왔을 때 그리고서 폐위됐었던 것도 그런 것도 있었지만 나폴레옹이 탈출하는 초고수급의 인물이었겠지만 마지막에 그 항복하던 나폴레옹도 세인트 헬레나 그 섬으로 유배 가서 힘든 세월을 보내고 갔긴 했지만 그 사람도 그 사람 나름대로의 지향하는 삶이 있었지 않았나 그리 싶습니다. 전쟁에서 이겨서 진정한 승자가 되고 싶은 욕심이 과도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나 나폴레옹의 그 당시의 모습이나 다르지 않았나 그런 숙제가 있습니다. 드라이어스 역시도 그랬고 드라이어스 역시도 과도한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 주인공들의 합동 공격으로 결국 비참하게 최후를 맞았던 것처럼 지금은 이렇게 모델만 남아있지만 원칙적으로 말한다면요 그때가 92년도니까 91년도 92년도였으니까 그때 50살이었으니까 지금 이제 80 노인네나 또 과언은 아니겠죠. 그분들에 대한 이야기로 어쩌면 사연들을 한 번씩 하나씩 골고루 듣고 그걸 곱씹어 나가는 것도 우리들의 중요한 숙제가 아닌지 싶습니다. 솔직히 나폴레옹만 해도 제가 대학 때 알고 지냈던 프랑스 친구들 입장에서도 반반 갈리던 걸 사실들을 확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나폴레옹이 영웅이었다, 전쟁 영웅이라 배워야 할 점이 많다. 또 반면에는 나폴레옹은 전쟁 영웅에서 황제 자리까지 올라가서 독재를 하다가 역적짓하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았으니 그건 자업자득이라는 이야기들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슬슬 이제 영상도 마지막 마무리할 상황인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드라이어스에 대한 사연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참고를 해서 나중에 다음에 한번 못다 했던 이야기들이랑 다시 알았을 때 같이 이야기를 첨가해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저래 이 나폴레옹의 어떤 최후 말년의 모습 때랑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드라이어스가 마지막에 암흑의 힘을 갖고 주인공들과 전투를 하다가 비열한 행동을 하던 모습들을 보면서 비슷했지 않았나. 아마 우리의 모습도 비슷했던 면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만 해도 그런 게 심했던 굉장히 많았는데 그걸 속죄하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쩌면 나폴레옹이랑 그 인물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었고 당시에 한 나라를 대표했던 영웅이었기도 했고 나이 먹어서는 독재자 탐관오리가 됐을지 몰라도 우리도 그 사람들의 잘못된 모습을 확인하면서 교훈을 얻어가는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비록 이제 아버지 통해서 우연찮게 본 영상이지만 그 영상 속에도 많은 교훈들을 얻어왔고 저 역시도 초등학교 시절에 나폴레옹으로 우러러봤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근데 나폴레옹이 나이 먹으면서 독재자 길을 갔다고 반역자 역적의 길을 갔던 사실을 알았을 때 저도 굉장히 놀랬던 게 또 있었고 굉장히 충격이었죠. 물론 뭐 저랑 같이 일하는 아저씨들은 왜 보냐 그러는데 그 아저씨들은 제 속을 모를 테니까요. 왜냐면 그분들도 제가 아니거든요. 제가 아니기에 이러고 싶지 않았나. 여러분들이 이 남은 생을 살아가시면서도
중요한 숙제이자 중요한 교훈을 얻어갔으면 합니다. 그럼 저는 이만 여기서 물러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